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 헤르메스탁 김시은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한데, 나름 지수를 보면 선방하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초가를 생각해 본다면요. 개인과 기관이 엄청난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불확실성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좀 상반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은 우리는 아닌데? 라는 뭔가 입장이었습니다. 리스크는 아직 좀 잔존하지 않았냐라고 좀 표명을 하는 것 같은데, 둘의 입장 차이가 오늘 수급을 통해서 확인이 됐거든요. 먼저 이슬이 대표님은 오늘 개인 기관에 가까우세요? 외국인에 가까우세요? 저는 일단 좀 단기, 장기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사실상 이제 단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개인이나 이제 기관 투자자에 좀 따라가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걸리는 것도 조금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어쨌든 지금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해소가 된 것은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관세 이제 협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세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겁을 먹고 있었던 이유가 어떠한 구체적인 이제 세부안이 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지수가 이번 1월부터 지속적인 좀 하락세를 이어왔던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큰 틀은 나온 것 같아요. 추후에 이제 조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지금 고관세에 대한 우려감들은 오늘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조금 반영이 되면서 여기 이제 낙폭을 어느 정도 지금 만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는 좀 전망이 되고 있지만, 다만 이거를 우리가 조금 길게 늘어뜨려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관세가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좀 알 수가 없다라는 아직도 건데요. 모르죠. 네, 실질적으로 이게 뭐 경제 지표가 진짜 나와봐야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는 거고요. 이번 이제 1분기 실적을 통해서 미국이라든지 중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좀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 기준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이제 관세 무풍지대 섹터를 조금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죠. 그래서 엔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우리가 관세를 매길 수조차 없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도 이제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앞으로 조선, 방산, 엔터 쪽은 좀 꾸준히 하반기까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키포인트까지 함께 설명을 해줬습니다. 조선, 방산, 엔터, 관세 무풍지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김시은 팀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같은 생각인가요? 아니면 나는 좀 다르다? 비슷한 생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인 부분들까지 관세에서 피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하지만 내가 중장기로 보게 되었을 때는 수출주 내에서도 혹은 앞으로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기는 하나,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언제 해소가 될지 모릅니다. 물론 트럼프가 협상용으로 좀 내놓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내놓는 것을 몰랐기에 4월 9일까지 과연 얼마만큼 관세율이 낮아질까, 이거를 고민을 한다면 여전히 그때까지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관세로 인해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다음 주까지는 더 관망세가 맞지 않을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의 매도세, 거친 매도세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을 두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궁금한 종목 Y 하나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 열어주시죠. 네, 전 세계 나라든 미국 관세 폭격. 왜? 오늘 아마 하루 종일 관세 이 얘기만 쭉쭉 들으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은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수치가 공개되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아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 그 수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적용 관세율과 그 특이사항들이 있는데요. 여기 현재 화면을 통해서 보면 중국과 유럽연합, 일본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써있지는 않지만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자, 수출 중심 경제 체제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25%. 이게 또 FTA 체결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관세율이 적용됐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주요 경쟁 국가들에겐 불리한 것 아닌지도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그 밑으로는 대만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관세가 높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오히려 해외 기업들이 공장을 많이 지어놓은 나라이기 때문에 노동력에 대한 문제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슬희 대표님. 네. 일단 관세 나온 겁니다. 일단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인데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 룰이 바뀌면은 그 룰에 따라야 되고 그 룰 안에서 우리가 이제 잘할 수 있는 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또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나 기업들도 이제 대책과 전략을 마련하고 바삐 움직이고 있을 텐데 그런 대응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런 움직임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관세로 인해서 이제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섹터하고 이제 그 피해받을 수 있는 섹터를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앞서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 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그 수혜 섹터라고 하면은 이제 관세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이제 업종들을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피해를 본다라고 한다면 물론 장기적으로 이제 세율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이제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오늘까지 나온 결과로 보게 되면 이 IT 부품주라든지 소재 쪽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심 악화는 조금 피할 수 없겠다라는 말씀 우선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단기적으로 투심이 악화된 부분이 빠르게 올라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는 게요. 최근에 이제 프리마켓을 좀 보게 되면은 M7 위주로 지금 기술주들의 낙폭 결신 또 커지고 있는 이제 상황이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여전히 우리나라 관련 뭐 반도체 그리고 이제 IT 부품주들 추가적으로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조금 이런 하락세가 하방 압력이 좀 커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을 조금 잘 분리하셔서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선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차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자면 뭐 내일 일단은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겠지만 그 이후에 그 움직임에 따라서 정부의 움직임도 있을 것 같고요. 기업들도 뭔가 하나 둘씩 여기에 좀 관세에 맞는 그리고 우리가 좀 감세를 받을 수 있는 방향 하나하나를 좀 찾아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예상하는 바가 있으십니까?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변동성이 너무 좀 강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시점에서 그걸 미리 예상하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일단 리스크가 너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오늘 보셨다시피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해소가 된 다음에 들어가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비롯해서 내일까지도 조금 관망하시는 이런 조금 전략을 취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관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적으로 이 리스크가 더 불거질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오늘 뭐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팀장님 봤을 때 어떻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된 거 그냥 관세 발표 전이 더 낫지 않나? 라고도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앞으로 좀 어떤 길들이 있을지 예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다고 보세요? 일단 보유자와 미보유자로 우선 두 가지로 말씀드렸을 때 내가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관세 쪽에 대해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대응을 하실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기업에 대한 산업과 기업의 성장이 명확한지 우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고요. 거기에서 뭐 자동차라든지 혹은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또 피해가 간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지만 결국 앞으로 수출 쪽에 대한 성장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홀딩하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낙폭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그때마다 다시 한번 라인대를 잡아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관세에 대해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또 이제 크게 언급이
많지 않던 섹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의류주, 오늘 뭐 베트남 쪽에 대한 관세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가 의류주 쪽에서 나왔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과연 이런 섹터 쪽에서 성장성이라든지 혹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나올지 좀 고민을 해보시고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내가 매수할 자금이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슬이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관세 피해 없는 섹터를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그리고 내가 접근을 하실 때에는 내일 정치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이후에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관망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 그리고 정치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정부 측에서 일단 그동안 우리 같은 경우는 헤드가 좀 부재한 부분들이 있다 그쵸. 보니까 미국과의 협상을 얼마나 더 잘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물음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정부가 지금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라서 여기서 종지부를 찢는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내일 정치적인 리스크가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까지는 보시고 그 다음부터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인 섹터는 엔터라든지 조선, 방산,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엔터가 더 나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지금 4월 달로 가면 갈수록 뭐 관세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장세 같은 경우 이슈에 대한 트레이딩 장세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4월 달에 어떤 내용들이 많이 돌까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5월에 우리 놀러 갑니다. 5월 1일 놀고요. 네. 2일 같은 경우는 놀았으면 좋겠고요. 3, 4, 5, 6 노는데 우리만 노는 게 아니라 중국인들도 노동절 놀아요. 그렇죠. 놀아요. 우리나라로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중국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는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말씀드릴게요. 이벤트 관점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진짜 5월이 곧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할 포인트들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열어주시죠. 자, 생산기지에 덮친 미 관세,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울상. 자, 오늘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 그리고 그 부품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만든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관세 발표에 이제 삼성전기 8.2%, LG이노텍 6.4% 각각 하락을 했습니다. 아까 관세 자료를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이 들어있는 자료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보셨듯 이 베트남에 적용된 관세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적용 관세가 46%인데요. 삼성전기나 이제 삼성전자도 되죠. LG이노텍은 노동비 절감을 위해서 만드는 공장을 베트남으로 많이 이전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관세가 들어가다 보니 타격을 받는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자, 그럼 삼성전기는 지금 먼저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먼저 이슬이 대표님. 네.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단기적인 충격으로만 봐도 될까요? 혹은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좀 구조적인 것에 가깝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베트남에 이렇게까지 지금 고관세가 나올지 조금 아무도 몰랐었던 이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46%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삼성을 비롯해서 LG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베트남 쪽의 인건비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이제 생산 거점을 많이 확보를 해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관세를 46%까지 만약에 때린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인건비 절감에 대한 혜택이 사라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고스란히 또 이제 기업들의 어떤 실적으로 좀 보여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그 삼성전기나 LG이노텍
이 두 기업을 조금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무래도 그 플립칩을 또 AMD 쪽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모듈을 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재 부품이라고 해서 이제 중간재 부품이기 때문에 수혜가 제한적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연결고리를 조금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관세를 고객사가 부담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관세를 고객사 쪽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은 이제 완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수요 감소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제 생산량 감소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적에 대한 부진으로 또 고스란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단기 충격이라기보다는 진짜 좀 구조적으로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삼성전기가 또 이제 공장을 이전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조금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단기적으로는 좀 낮다. 그것도 쉽지가 않죠. 네, 쉽지가 않은 네. 부분이고, 이게 뭐, 그리고 이제 46%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46%를 때릴 거야, 이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최대치로 매길 수 있는 게 46%이기 때문에 또 중간에 이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협상을 통해서 또 낮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당장에 뭐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거는 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인도라든지 뭐 유럽 쪽에 옮기기에도 거기도 좀 관세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조금 진퇴양난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한번 좀 투심이 악화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삼성전기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지은 팀장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LG이노텍도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LG이노텍은 베트남에 그렇게 공장이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공장을 멕시코에 좀 몰아놨다라고 해서 이와 같은 삼성전기와 같은 피해는 없다라고 하는데, 좀 더 이야기 들어보니까 LG이노텍도 애플하고 밀접한 관계잖아요. 애플이 지금 되게 불안불안한 상태라고 합니다. LG이노텍 상태는 좀 어떤지 함께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그래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트 수요가 문제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반도체를 이야기했을 때도 오늘 하락세가 크게 나왔던 것은 반도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세트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서 결국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LG이노텍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관심 있게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베트남 쪽에 대한 부분들이 46%, 이게 최상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우리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이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대한 여지가 남아있을 수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 패닉셀에 빠질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오늘 시장에서 대응을 하지 못하신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기에 저는 여기서 크게 대응을 하기에는 무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협상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발표가 되었을 때 네. 그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 그때를 한번 다시 노려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뭐 이슬이 대표님하고 좀 비슷한 질문을 한 번 더 여쭤볼게요. LG이노텍에 대한 구조적 문제인데 이건 뭐 짧게 대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번 관세 최대 피해자가 애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애플이 지금 생산 시설이 중국에 54% 있고요. 중국 54% 관세를 맞은 중국에 있고요. 그 다음이 46%의 베트남이고요. 26%의 인도에 이렇게 몰려 있는데 여기에 관세 때리면 이제 애플도 뭐 가격을 올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떨어지는 확률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LG이노텍에 대한 대응도 구조적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얼마나 잘 팔리는가가 중요하긴 할 텐데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애플이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과연 많이 안 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오히려 이제 애플이니까 또 브랜드 다르다, 효과라는 게 아무래도 애플 같은 경우에 락인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물론 YOY 대비했을 때 판매량에 대한 둔화는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어도 우리의 네. 생각보다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LG이노텍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단기적인 충격은 계속 나올 수가 있긴 하나 이렇게 좀 잘못 해석하신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충격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협상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 그때 대응을 아까 하자라는 얘기해 주신 입장입니다.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또 관세에 대한 추가적으로 좀 좋아질 포인트들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게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궁금한 종목 Y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열어주시죠. 이 관세에 오히려 웃고 있는, 지금 환호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의약품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국 환자와 이 기업 피해 우려 영향에 따른 입장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최대 7%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미국 내에 이제 생산 유도 정책 기조가 아직 있을 수 있다라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이제 됐구나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 이슬희 대표님, 향후 이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의약품에 대해서? 저는 일단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제외가 된 것은 이제 맞기 때문에 이제 소나기는 이제 우리가 좀 피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후보였을 당시에 이제 공약을 했던 내용들과 발언들을 좀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자국에 대한 이제 그 바이오 기업들을 앞으로 키우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 대한 의존도도 낮추겠다라고 이미 이제 강력하게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조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제외가 된 건 맞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들, 특히나 아까 LG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에 대한 수급들이 이제 바이오 쪽으로 좀 몰렸기 때문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우려감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그래도 우리가 CDMO 쪽을 좀 볼 때는 중국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경쟁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관세가 이제 최대 한 7% 정도 더 높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측면에서는 우리 CDMO 기업들이 이제 가격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워낙에 이제 관세 키워드로 인해서 이제 웃고 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에 조금 대응 관점에서는 좀 괜찮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조금 확인해야 될 요소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 바이오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시현 팀장님, 오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주가가 잘 올라간 것도 있으면서도 바이오 특성상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호재와 변동성 사이에서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요? 네, 바이오는 계속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남아 있기는 해도 다만 이제 이런 의약품 쪽에 대한 특성상 관세를 과연 공격적으로 붙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하나 남아 있고요. 그리고 CMO의 특성상 이런 관세에 대한 부담을 고객사에게 전가합니다. 거기에서 좀 자유롭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과 기업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CMO라든지 이런 의약품 쪽에 대해서 불확실함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술력이 확실한 이제 플랫폼 관련 기업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라든지 유한양액처럼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업과 기업을 상대로 또 이제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기에 저는 이런 기업들도 천천히 봐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결국 이런 기업들 역시도 오늘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꿈틀거리지는 않았지만 주가에 대한 박스권 하단 라인대에 위치해 있기에 지금 접근하기에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큰 변동성을 노리겠다 하시기보다는 내가 천천히 꾸준히 모아나가겠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꾸준히 모아가는 관점 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종목을 통해서 시장 함께 살펴봤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희 대표, 헤르메스탁 김시은 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